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97%,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3,09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2.61%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1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93.18포인트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해주던데요. 기관이 6천억 원대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인이 5,723억 원, 외국인이 286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집계됐는데요. 기관이 1,183억 원, 외국인이 3,27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4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신강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먼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2주 만에 지냈습니다. 뵙네요. 네, 한 주 푹 쉬었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죠? 네네네. 마침 딱 출연하셨을 때 장 분위기가 좋아서 더 기분 좋게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지난주 2주 동안에 참 많은 네. 일이 일어났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 1부와 2부에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어떤 질문이든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톡방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여신은성님이라고 또 닉네임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신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또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보 주시광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애청자님이시죠.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초보 주시광님. 그리고 또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국님이 앞팔짱 딱 걸림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오프닝 때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거 딱 걸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왜 그러고 계셨어요? 네. 비장함을 표현하신 건가요? 네네. 앞팔짱. 죄송합니다. 사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멋지시다는 거죠. 네. 오늘 채팅방에 여신은성님 그 친인척 분이 한분 들어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딱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걸렸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현님이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니님이 방송 기다렸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아나운서님, 팬이에요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닉네임이 오늘 굉장히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톡방 상황 살펴봤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시강 한 줄 평 코너인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한 줄 어떻게 남겨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시장이 만회해준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맞아요. 지난주에 내내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 하락 네.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네. 그 시장의 움직임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좌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자꾸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화를 내시기보다 좀 시장에 순응하면서 좀 그 부분들을 조금 잘 따라가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그 적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이 하락해서 종목들이 내려오는 시장이었어요. 지난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내려와서 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장이 올라가면 또 그 부분의 그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또 만회를 해주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자꾸 이제 본인이 그 부분을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물에 빠졌을 때 그냥 가라앉아야 바닥에 그러니까 땅에 바닥이 닿으면 그 바닥을 밟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물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힘이 빠져서 정작 바닥에 발이 닿아도 올라올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시장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순응하면서 그냥 가라앉아야 돼요. 그냥 가라앉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 발이 닿으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올라오려고 해야 되는데 이미 내려올 때 진이 빠져서 바닥에 이제 발이 닿아도 올라오지를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시장이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미 벌써 다 가라앉았다가 바닥에 발이 닿았는데 이제 와서 현금을 30%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방송을 출연할 때 한참 전부터 현금이랑 비중을 잘 맞춰야 된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20, 30% 정도는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은 어떤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언제든 이런 어떤 하락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없으면 멘탈이 깨진다. 멘탈이 깨져서 이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계좌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좀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붙어보자. 지금 좀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노란 톡방에서도 그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저는 올인을 한다, 다 집어넣는다, 이제 주식을 다 산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제가 그 전에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현금화를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시다가 제가 오히려 주식을 지금은 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오히려 무서워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오늘 미국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말고 좀 그 흐름을 좀 파도 타듯이 조금 타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예탁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현금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현금화를 하는 모습.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코스닥은 양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2.6% 정도 상승을 했죠. 6.6% 정도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뭐 매수를 안 했죠. 기관만 매수를 6천억 정도 했는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사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2.6% 정도 나왔고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요. 100일선을 깼다가 이 앞에서 한 번 깼고 두 번 깼고 세 번 깼고 다시 네 번째죠. 네 번째 깨고 추세는 그냥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1030, 1020 정도까지 반등을 줬다가 N자 하락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때 다시 빠지면 이 저점이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가 좀 약간 화두가 되겠죠. 이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들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횡보권역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21선에 1020선까지 반등을 주고 다시 N자형 하락으로 이 밑을 깨고 내려가느냐, 여기 밑에서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선 팔자리는 아니다. 지금 1020 정도, 1030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좀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만회해 줄 때까지 조금 약간 기다려보자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의 자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뭐 사지도 않고 뭐 팔지도 않고 그냥 약간 관망세를 보이면서 그냥 그런 흐름으로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120선을 깼죠. 120선을 깼는데 이 앞전에 이제 그 매물대가 있는 요 자리를 조금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승하려고 하는 준비가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이후의 흐름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환율이죠. 환율. 예, 환율이 지금 1180원 정도까지 찍고 옆에 이제 그 횡보 권역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1180원을 넘어가느냐. 이번에 그 지수가 하락을 시작하기 전에 환율부터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환율이 1200원대를 넘기는 쉽지 않다. 이 1200원대를 넘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 정도를 넘지 않는 한에서는 지수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닥이나 이런 코스피의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약간 무서워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앞전에도 이런 하락들은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약간 종목들이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종목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좁아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급격하게 막 3%, 4%, 5%, 6%, 7%가 막 나오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어떤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아 이거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다시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남았다. 아직 좀 멀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환율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분봉의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환율의 흐름이 1200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반등권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내려와서 먼저 반등하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바로 또 막 급락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오늘 미국 시장 자체도 그냥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약간 반발 매수가 들어온 어떤 그냥 권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 권역에 있어요. 지금 내려올 때 밑에 좀 약간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하락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좀 2.9%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 권역에 있죠. 그 이전에 이제 좀 눌려 있다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 권역에 있고요. 지금 뭐 다우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 유럽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합권에서 약간 소폭 플러스인 이제 상태로 있는데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환율을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은 여기서 반등의 영역이지 지금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주는 반등의 영역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뭐 다시 또 급락이 이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이번 주에는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반등을 줄 때 이번에 이제 반등을 또 주면은 이제는 종목이 점점 압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점점 압축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약간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좀 이제 줄어든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락이 조금 그런 우려로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마 종목들을 좀 이제 업종이나 이런 거를 좀 컨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 내가 막 단타를 치려고 계속 그 부분을 하시다가는 시장의 하락이 아닌 본인의 습관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반등을 보면 좀 약간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먼저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 중에 진단 키트가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그다음 백신으로 갔죠. 백신으로 갔는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로 넘어갈 것 같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그 기존의 어떤 상황들을 봐도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를 그냥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냥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치료를 빨리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도 보면 약간 그 바이오 이제 진단 키트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기존에 올라갔던 백신주가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백신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치료제를 그 전에 개발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의 회사들의 조금 약간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겠죠.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종목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갤럭시 이제 Z 플립이 처음에 1탄으로 나왔을 때는 별로 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그 1탄보다 지금 뭐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1탄보다 좀 개선해서 나왔다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한 번 적응을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뭐 가수들도 첫 번째 앨범이 나왔을 때는 조금 약간 인기가 약간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2집 앨범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김건모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한번 Z 플립이 한번 시장에 한번 적응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나왔을 때 지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사전 예약이 지금 1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정식 출시가 금요일 날 되는데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어떤 이제 부품주들이 조금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그 폴더블 폰이 조금 약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제품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양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 폴더블 폰이 애플이나 이런 다른 경쟁사, 특히 애플이겠죠. 애플이 혹시나 폴더블 폰을 삼성에 이어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폴더블 폰 부품주들이 진짜 대박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잠깐의 그냥 찻잔 속의 태풍, 그냥 잠깐의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 그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좀 살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에서 아직까지 저도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요. 이게 삼성에서 이 Z 플립이 나오고 나서 Z 플립이 얼마나 팔리느냐, 그리고 나서 애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폴더블 폰에 대한 뭐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계획이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폴더블 폰 관련주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을 좀 천천히 보면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되 그 상황에 맞게 좀 하자. 그리고 시장이 좀 내려올 때 너무 겁내기보다, 아니면은 또 너무 맞서 싸우기보다 그냥 가라앉는 어떤 부분 속에서 막 지푸라기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물을 타거나 계속적으로 평단가를 맞추려고 계속적으로 너무 노력을 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좀 시장의 움직임들을 조금 느긋하게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셨고요. 또 유망한 종목들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환율이 1,200원을 넘지 않는 한은 지수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도와주셨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반등의 영역에서 종목 선별을 좀 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의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살펴볼게요. 네, 남 차장님이 믿습니다라고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역시 전문가님을 맹신하시나 봐요. 전문가님 기분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네,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네. 너무 이제 그 본인의 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금 잘 들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본인께서 또 이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또 한 전문가의 얘기만 믿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겸손하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들어오신 만사형통님 혹시라도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이번 시간이랑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상담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대응 전략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주시광님이 김건모 레전드 가수 오래된 가수라고. 네, 우리 전문가님이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남차장님이 크크라고 웃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변국님이 이렇게 주요 이슈들까지도 노란톡방에서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링크들을. 또 이현님이 물에 빠져야겠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칠봉님이 두 분 멋지십니다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팬이호님이 대표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 기대감에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거의 우리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룹주들 셀트리온이 6%대 오름세, 셀트리온 제약은 8%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룹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상자도 확대하고 지금 미국 유럽 시장에 그 사용 승인 신청을 요청해갖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고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진단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주에서 백신주로 조금 흐름이 넘어왔다가 좀 그 이후에 좀 코로나가 사실 쉽게 지금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치료제에 관련해서도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좀 주식이 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제가 이제 가급적 하지 말자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일단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 앞전에 조금 약간 고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한 뭐 5, 6, 7, 8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구간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와중에 이제 치료제가 그 뭐 미국 유럽 시장에 이제 뭐 사용 신청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중증에서 경증 환자까지 좀 약간 범위도 넓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분위기도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의 좀 매기가 이제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보시면 셀트리온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어떤 종목이고, 근데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딱히 이제 유동성이 점점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종목들 중에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인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있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그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셀트리온, 뭐 코스피,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어떤 종목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좀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여러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좀 대표적인 또 회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격이 비쌌을 때는 좀 고평가 논란도 있고 했지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이 오히려 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주가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셀트리온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사실 가장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어떤 종목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그리고 좀 약간 변동성을 즐기시는 어떤 분이라면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관련 셀트리온 그룹주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장 이슈됐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셀트리온이 제일 안정적이고 그리고 반면에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약품도 락토페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국제약품은 상한가 터치하면서 7,82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 국제약품이 이제 그 락토페린이 이제 코로나 억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일단 이 국제약품이 락토페린을 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페미밸런스 플러스라는 어떤 그런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원료가 되는 이제 락토페린이 이제 코로나 억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이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이제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어질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제 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국제약품을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옮겨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로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제약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이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회사는 아직까지는 지금 셀트리온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기대감에만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성분이 뭐 억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국제약품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거 셀트리온이 실제적인 치료제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후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이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이전의 어떤 그 고점을 한번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약간 그 예전에 그 코로나 백신처럼 좀 어느 정도 좀 유행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국제약품을 그런 기준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고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매매는 할 수 있겠죠. 다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당장 만들어서 셀트리온처럼 실적을 뭐 찍거나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와 바이오 솔루션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뭐 이 락토페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원료 자체가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하나씩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한참 동안 좀 약간 유행을 타서 그쪽이 어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업종군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국제약품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국제약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 첨보인데요. 첨보도 오늘 한번 종가를 살펴볼까요? 첨보 오늘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4만 6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첨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첨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도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내려가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계속 지금 치고 가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에 그 새만금 산업단지에다가 그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 위한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2026년까지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생산 능력을 한 2만 톤 정도로 이제 그 확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올해 한 13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026년이 되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에 이제 근접을 하면서 작년 매출,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매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한 4년 만에 올라갈 거다. 한 4, 5년 만에.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첨보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그냥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시장 속에서 어떤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그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때 오늘 이제 SKC를 예를 들 수 있죠. 오늘 SKC가 그 SK 텔레시스라는 그 자회사가 이제 그 감사 이견 거절을 받으면서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 그런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저런 기회가 생기면 좀 약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들이 가는 추세가 예전에 제가 2007년도에 그 철강 조선 뭐 어떤 그런 종목들 가듯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이 나와도 안 빠지고 살짝 조정받고 뭐 61선 터치하고 사실 121선을 거의 터치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장기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장기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의 패턴이 이제 이런 모습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섹터를 정할 때 그 약간 이 잡주들 그리고 이제 무슨 정치 테마주들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뭐 금액을 크게 들어가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이제 그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뭐 약을 만든다더라 뭐 임상이 삼상이 된다더라 막 그런 거에 너무 휩쓸려 다니시기보다 약간 그냥 쉽게 주식을 하시려면 약간 이런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인 어떤 이유로 이제 급락이 떨어졌을 때 바로 사기보다는 한 좀 나눠서 여러 일에 거쳐서 좀 약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권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어떤 2차 소재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첨보, 뭐 에코프로 BM, 지금 SKC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좀 당장에 급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좀 급락을 했는데 지금 당장 붙을 이유는 없겠지만 저런 이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저희 동박 관련주죠. 동박 관련주 SKC. 저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같이 이제 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약간 눈여겨보면서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첨보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첨보, 에코프로 BM, SKC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랑 SK 머티리얼즈의 합병 소식에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SK는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인 받아서 주가가 이제 거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최태원 회장의 좀 약간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이 SK라는 이 주식이 지주회사의 주식의 어떤 가격의 그런 어떤 값어치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 사업이었던 이제 SK 머티리얼스를 여기에 이제 합병을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방향이 그렇다면 이 SK 주식은 괜찮겠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SK 그룹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SK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의 개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 자체의 그런 어떤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약간 그런 의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종목 중에는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어떤 오너가 이 SK라는 주식이 그 가치를 좀 인정받고 좀 주가를 사업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어떤 주가를 좀 높이고 싶어 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엿보이고요. 이제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은 그림을 봤을 때 이제 SK와 SK 머티리얼스를 합병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SK나 SK 머티리얼스를 사도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의 SK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합병 비율은 1.58대 1이에요. 그러니까 SK 주가에다가 158%를 곱하면 SK 머티리얼스 주가하고 이제 같아야 돼요. 이론상. 근데 SK 주가에다가 158%를 곱했는데 현재 SK 머티리얼스 주가가 그거보다 싸다면 SK 머티리얼스를 사면은 SK를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거죠. SK를 현재 가격보다 더 싸게 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 SK 머티리얼스 주주가 SK에 합병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이 41만 5,700원 정도 돼요. 41만 5,700원. 그러니까 42만 5,700원 반대를 하면 내가 41만 5,700원에 사주겠다. SK에서. 현재는 42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42만 원짜리를 41만 5천 원에 팔 필요는 없겠죠. 지금 42만 5천 원이니까 이걸 41만 5천 원에 10,000원 할인해서 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게 만약 가격이 39만 원이 되거나 38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합병 기일에 맞춰서 그 가격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다 팔겠죠, 그냥. 당장 그냥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누가 사준다는데 뭐 합병을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팔겠죠. 그런데 그 파는 금액이 8천억이 넘어가면 합병을 안 하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SK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K 머티리얼스를 사도 되고 SK를 사도 된다. 합병 비율이 1.58이니까 SK 주가에 158%를 곱해서 SK 그 머티리얼스하고 가격을 좀 비교해서 싼 걸 사면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41만 5천 원이 넘어가면 41만 5천 원 이하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합병 반대 매물이 나오면서 합병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SK 주가가 급락할 수 있겠죠. 오른 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와 SK 머티리얼즈 합병 비율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미스터 클림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미스터 클림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도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현님이 한국 금리는 다음 달에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이 지금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해야 되지만 네. 실시간으로 또 소통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현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금리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오냐 이제 그 부분을 아마 함축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오르건 안 오르건 일단 크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 금리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항상 먼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그 원리 자체가 그 금리를 올리는 나라로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같은 금리라고 하면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맡기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어떤 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항상 미리 올려야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돈을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먼저 올려요. 신흥국들이 항상 금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선진국들보다 금리가 항상 좀 더 높죠. 그래서 근데 일단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2008년도 이후에도 2013년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2015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올렸죠. 먼저 올렸는데 먼저 올리고 나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금리를 올렸을 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시장에 이제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신흥국 시장에 이제 돈이 좀 이제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주식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과거로 보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부터. 그때부터 내려가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밑으로 그냥 언더슈팅을 해버린 거고 사실 3년 전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고점에서 이제 밑으로 급락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의 어떤 부분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어떤 부분의 주식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에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뭐 하는 부분에서 그냥 하루에 단기적으로 뭐 은행주가 좀 오르고 건설주가 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의 현상들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크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인선 ENT고요. 매수가는 14,4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10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까지도 100%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KGETS라든지 네. 그리고 그 폐기물 관련된 그 종목들을 여러 큰 회사들에서 좀 인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인선 ENT라는 회사가 그냥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IS 동서라는 회사에서 좀 인수를 해갖고 지금은 잘 이제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태풍이나 막 이런 게 지금 올 것 같죠. 이제 8월 달이 되면 태풍이 오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테마주예요. 또 그런 부분에 또 테마를 좀 형성하기도 하고요.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실적은 장기적으로 좀 점점 이제 상승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일단 지금 그 한 6월 달 2분기 만에 뭐 작년도 매출 한 절반 정도 찍었고 그 2019년도에 1년 매출을 거의 찍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회사는 되게 괜찮고 실적도 좋고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14,400원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내려오면서 한 14,400원 정도 부근 항상 이제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이제 사시는 어떤 부분에서 샀는데 뭐 사셨던 자리가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부분에서 사셨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좀 이제 믿음이 있으시고 좀 약간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이제 계셔 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내려왔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시장이 만회를 해준다. 이거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14,400원 정도에서 이제 앞전에 약간 위에 이제 좀 그 고점에서 이제 조금 약간 잡아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긴 하지만 비중 100%네요. 100%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전반적인 시황 자체를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의 상승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들 시장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다 때에 맞게 뭐 태풍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폐기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보유의견 드리고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인선 ENT에 대해서 지금 4월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좀 보유하자, 관망하자,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매수가는 27,82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모바일은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24,4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이 또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종목이죠, 이 포인트 모바일.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은 요즘에 PDL을 쓰진 않는데 그 물류를 하는 어떤 회사들은 PDL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제품을 찍으면 택배 그 바코드라든지 이런 게 막 붙어 있잖아요. 택배에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이제 바코드로 찍으면 이게 주소가 어디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런 걸 분류하고 그런 이제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죠. PDA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냐면 아마존에서 지금 그 이 회사에 이제 계약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니네 회사의 제품을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제품을 내가 너네한테 구매를 하면 니네 회사의 지분을 줘.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00억 정도를 그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 그 PDA 어떤 그런 기기들을 사면 이 포인트 모바일에서 아마존에다가 그 신주인수권을 넘겨서 지분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으로 이제 지금 좀 엮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한 전체 지분의 17.7% 정도를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 포인트 모바일을.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다. 그것도 더군다나 그 아마존 물류에 쓰이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 PDA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한 27,000원 정도에 갖고 계신데 지금 자리를 보면 이 3만 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에 가장 많이 형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지 뭐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시장이 하락이 나온 것 뿐이고 비중 10%면 이 종목에 조금 확신이 있다면 한번 더 사볼 수도 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인트 모바일하고 아마존이 이 양측이 그 2,200억 정도의 그 납품이 돼서 이 지분을 넘겨주고 뭐 하고 그런 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향후 한 8년 정도를 예상하고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8년 안에 그 부분이 좀 성사될 것 같다. 라고 시장에서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성사될 것 같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그 8년 동안에 이제 그 정도의 공급을 하고 그 수주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부분의 지분을 이제 좀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좀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아마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긍정적이라는 말 주셨는데요. 아마존과 계약을 하면서 8년 동안 2억 달러의 그런 큰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어느덧 1부 마감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